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저는 어제 녹화를 마치고 아직 수원에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요 24년 4월 6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좀 있다가 또 서울에 다시 올라가서 두 건의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녹화 시간보다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항상 제가 허둥대면서 로드를 해서 제목도 못 올리고 어떤 때는 썸네일은커녕 이런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좀 배우기 위해서 점차 하나둘씩 배워나가고 있는 초보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미팅은 인도네시아 여성과 만나는데요. 아주 무슨 큰 금강회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라고 하는데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치네요. 하여간 그분은 돈도 많지만은 미모도 좀 있다 보니까 브라보 같은 정치인들이 그 주변에 꼬이나 봅니다. 그분은 이번에 서울에 와서요, 이태원에 그 인도네시아 전통 식당 하나를, 큰 식당 하나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 예정지로 어떤 한국 교민이 소개를 했는데, 이태원 참사가 났던 호텔 근처 혹은 이슬람 사원 근처에다가 인도네시아 전통 식당을 하나 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미팅이 더 있는데요. 그 회사는 전기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이미 베트남에다가 투자를 한 모양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더 매력적이라고 하면서 현지 사정을 제게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기 오토바이보다는 전기 자전거 시장이 어떤가 하는 그런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비교해 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어제는 대우세계경영연구소에서요, 녹화를 마쳤습니다. 실질적인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을 여기서 말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유튜브라든지 혹은 그 AI가 보내주는 자료만 가지고 그저 인도네시아 인구는 몇 명이다, 면적은 어떻다, 공화정이다, 이런 제너럴한 그 인포메이션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에는 어떤 관련 정보가 있는지에 대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아마 비즈니스맨이나 혹은 각 회사에 배부를 해서 이런 정보에 대한 관심을 부추기고 또 실질적인 인도네시아 정보를 이거를 통해서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인도네시아를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역시 르바란 귀향 소식이 인도네시아 톱뉴스 자리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중부 자바라든지 동부 자바 쪽으로 나가는 고속도로는요, 피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나라 설날이나 추석을 방불케 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차량은 밀려들고요. 비도 오고 있기 때문에 휴게소뿐만 아니라 길가에도 차량이 진을 치고 점점 더 밀려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피크가 되게 되면요, 고속도로는 아마 일방 통행으로 즉시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절에 제가 다녀보면요, 길은 막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밀리게 되면은요, 잠시 차를 옆에 대놓고요, 그냥 종이에다 쌓아온 도시락을 먹습니다. 이제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먹게 되는데, 이들은 아무 불편이 없는 모양이에요. 다만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어디 마땅한 데가 먹을 데가 없죠. 그래서 또 휴게소를 찾아가지만은 휴게소 안도 차량으로 가득 차 있고요. 나시고랭 한 그릇도 2배, 3배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간식이나 좀 먹다가 큰 도시를 만나면 거기에 있는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외국인들은 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요,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자동차 회사들이요, 자기 회사 홍보에 나서는 겁니다. 모든 고속도로 요지마다요, 차량 임시 정비센터라는 텐트를 치고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 회사 브랜드를 단 차량이 거기 고장났다든지 혹은 좀 손을 봐줘야 되겠다든지 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즉석에서 무료로 고쳐주는 시스템이죠. 상당히 이런 점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자동차 회사로서는 이런 영업 전략을 좀 구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점에서 보면 현대자동차는 토요타라든지 다이하스 같은 일본 자동차에 밀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이야 뭐 100년 이상이 넘는 관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현대는 이제 그 역사가 일천하잖아요. 그래도 이것을 따라가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스마트라 남단, 그러니까 남단, 그러니까 스마트라 최남단 쪽으로 가는 귀향객들도 많은데요. 이 항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메락항에서 페리를 타야 됩니다. 물론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때 그 메락항 부두에 보면은 자동차 그 파킹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붐비고 복잡한데요. 이번에는 메락항 외에도 2개의 부두를 더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석탄 회사, 이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 항구를 더 열어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3개의 항구가 열어지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대기를 하는가 하면 그 주변에 그래도 호텔도 있고요. 도로도 좀 많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들은 거기서 대기를 했다가 빠져나가니까 좀 교통 혼잡은 덜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상대편 부두는 그럼 어떠냐? 바카우헨이라고 하는 부두가 하나 있는데요. 그 부두 외에도 다른 부두 하나를 더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락항 쪽은 3개 항구가 열어지는 것이고 수마트라 쪽은 2개 항구가 열어져서 그래도 페리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르바란 민족의 대이동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절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민들은 그 원님 덕분에 뭐 나팔 분다고 좀 쉬고 가야겠죠. 어디 가까운 곳이 있다면은 거기 나들이도 좀 가셔야 할 거고, 하루 이틀 더 있다가 오실 수 있는 곳을 가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서울로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서울은 이미 벚꽃이 만개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갔던 곳도 보니까 뭐 하얀 벚꽃이요, 밤중에 날리는데 마치 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올 르바라는 예년과 달리 이렇게 항구도 좀 막히지 않게 해주고 고속도로도 일방통행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좀 무난하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많이 안 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지금 하는 것은요,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보다 좀 일반적인 것은 뭔가 있냐면 티켓을 사는 것도 예약을 하는 것도 모두 인터넷으로 이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참 어설프지만 좀 더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많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특이한 나라죠. 인터넷 부킹이나 온라인 지불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는 한데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낸다든지 부킹을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선 항공기 요금은 턱없이 비싸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째서 국제선보다 국내선이 더 비싸냐 하는 그런 불만인 것이죠. 가령 자카르타에서 싱가포르를 가는 요금보다 바탐이나 뻑간바루를 가는 요금이 몇 배나 더 비싼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외국인들도요, 르바란 때는 평소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서울을 오는 줄 이 사람들은 모르는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르바란 무디, 그러니까 르바란 귀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무려 5만 8천 톤 가량이 될 거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저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고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다니다 보면은 이놈의 쓰레기를 버릴 때가 그래도 많은 편인데요.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는 것은 진짜 서울입니다. 이걸 어디다 버릴 데가 없어서요. 종종 가방에다 그냥 넣어가지고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른 톱 뉴스는 역시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 소식입니다. 어쩌다가 정치권 뉴스가요, 르바란 뉴스에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반소스에 대해서, 그냥 사회적 지원 자금 집행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사회적 자금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집행을 하라, 이 반소스 자금을 각 군과 리에다가 이렇게 지급을 해라라고 지시를 한 증거가 있다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또한 반소스를 왜 선거 전에 그 직전에 집행했는지에 대한 정황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엘니뇨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네 장관들의 장황한 설명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한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 자금을 풀었다고 말했고요. 이제는 엘니뇨 때문에 국민들에게 현금을 그것도 선거 직전에 풀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조코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 정황으로 짜웨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짜웨라는 것은요, 간섭한다, 관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코이 대통령이 선거 전에요,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그저 관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편에선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선거를 국민들에게 잘 치르라고 권면을 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라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걸 짜웨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여간 자카르타 법대 교수자 정치평론가인 린다 크리스탄티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인도네시아 정국을 뭐라고 꼬집냐면은 레룽 이둘 피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룽이라는 말은요, 이건 한마디로 르바란 특수라고 번역을 해야 맞을 거예요. 특수라는 것은 뭐 돈을 버는 거지만은 여기서는 르바란 때문에 헌법재판 이슈가 사라지고 있고 그 대신 그 르바란 뉴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 소식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 그러니까 다행이지 않나 하는 그런 말로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 외 뉴스를 보면요, 이미 전해드린 바 있는 조코이 대통령의 전속 부관을 진급을 시키고요, 벼를 하나 더 달아주고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어요. 뭐 사진도 아주 멋지게 나와 있는데요. 공군 대장으로 공군을 이분이 지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코이 대통령은 군부 자신의 그 수하를 한 명 더 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최전선에 해당하는 나투나 지역을 잘 지켜달라,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군용 비행기가 종종 추락하는 사건이 많이 나고 있는데 비행기 안전에도 서울에선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제면 뉴스가 되겠습니다. 경제면 뉴스에 느닷없이요, 인도네시아 산림이 29만 2천 헥타의 원시림이 사라졌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이 면적은 27%나 된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총 원시림 총 면적을 역산해 보면요, 2001년 현재 9,380만 헥타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27%, 그러니까 약 30%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차츰 인도네시아 원시림도요,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체육계 뉴스를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체육계 뉴스는 역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뉴스가 톱인데요. 인도네시아는 그 덕분에요, 신태용 감독 때문에 FIFA 랭킹이 134위로 뛰어 올랐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몇 위냐면 현재 23위로 뒤떨어졌다는 그런 반갑기도 하고 별로 반갑지도 않은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부터 한국은 그 말도 많은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은요, 어제도 제가 봤는데 청색 띠를 두른 그 민주당 사람들과 붉은색 띠를 두른 그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이 지나가는 저보고도 반갑다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뭐 댄스를 해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깃발만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이들에게 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그냥 지나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선거는 해야겠죠. 저는 다시 내일 상주로 내려가서 상주에서 선거에 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